deafening cheers. 불어로 앞으로 있으면 이게 왜요? 귀에 항상 울려야. 가슴 작은 여자들이 탱크탑 등과 가슴이 구분되지 않은 여자가 탱크탑을 입으면 테러당한 기분이다. 이거는 저도 기분 나쁩니다. 저는 탱크탑 입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기분은 뉴스조다. 오늘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여권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논란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나요? 박 부장이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그러니까 여성계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저 여당 의원들은 사실 처음에는 좀 조용히 있다가 네. 아무래도 야 무슨 그 성평등 의식을 고양한다는 이 정부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사람인데 왜 자르느냐라고 하니까 이제는 여당 그 여성 의원들도 자르라고 하고 있는데 안 자르니까 문제가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난 14일자인가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네. 자르자 안 자르자 두 파로 나누고 했다고 그래요. 네. 자르자는 쪽은 이제 주로 인사를 담당하는 조국 네. 공정수석, 그다음에 예. 조현우 인사수석이고, 네. 자르지 말자라는 거는 소위 이제 문 대통령의 가신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대선 때 최측근에서 도왔던 소위 네. 이제 김경수 지금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정철 전 비서관은 지금 뭐 뉴질랜드로 가 있지만 잠깐 들어와 있었는데. 네. 양정철 비서관도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광흥창 팀이라고 그래서 네. 지금 문 대통령 만들기에 원조 1등 공신들이 이제 네. 그런 건데, 우리 김 선배 보시기에는 이 논란의 이제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과연 문 대통령의 가신 지키기인가요? 아니면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이 사람 말고 사람 먼저 실장 질문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관지어서 질문을 하실 때는 네. 핵자를 넣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네. 탈핵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그럼 원심 원심이라든지 본심. 본심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또 네. 자 어찌되었건 이제 이 문제를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조강지처 하잖아요. 조강지처. 네. 그 궁핍했던 시절에 풀뿌리를 함께 씹었던 철을 버리지 말라. 그 차에만 해당되겠어요. 네. 사실은 문재인, 양정철, 탁현민 네. 조강지우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겠지요. 사실상 벗이다. 네. 두 번째, 심장도 박 부장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하고 27일 동안 하루 세 끼 먹으면서 같이 여행해 본 적 있어요? 네. 이 사진이. 네. 이거는요. 지금 이제 히말라야 정기의 그 맑은 공기를 함께 마셨던 사이 아니에요? 네. 좌정철 우현민. 네, 여기에 네. 한 사람이 빠졌는데 네. 옆에 사실은 양정철 씨가 있습니다. 사진에. 우현민, 좌정철. 네. 뭐 어느 쪽이 왼쪽에 있는지는 뭐 그 중요하지 않고. 네. 그러면서 27일을 턱수염 더부룩하게 기르면서 동고동락을 했던 사이입니다. 네. 근데 이런 사이에 그 뭐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간이고 쓸개도 내줄 수 있는 사이. 혹은 말이 필요 없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 네. 이제 이런 사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문고리 3인방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왜곡돼 가지고 비극적인 결말로 흘러가 버린 것이고 이게 좋게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눈빛으로 서로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이 이 사람이 한두 명만 곁에 있어도 우리가 큰일을 도모하는데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이가 바로 지금 이제 일이 불거지고 있는 거에 어떤 중요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박 부장 이제 그 문화부장도 오래 하시고 그래서 네. 연예계나 이쪽 공연 이쪽 잘 알잖아요. 네. 이 탁현민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능력이나 이런 네. 면에서 이 사람의 걸어움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문 대통령한테 기여한 바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 탁현민 씨가 73년생이고 네. 성공회대 사회학과를 나왔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학력은 석사가 최종이에요. 네. 그런데 사회생활을 처음에 참여연대 아시죠? 맞아요. 간사로 간사. 시작해. 참여 시민단체 간사라는 게 뭐예요? 뭐 그냥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약간의 운동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로 진출할 때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그 직책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다음 기획이라는 데 들어갑니다. 다음 기획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여기에 가장 큰 가수가 윤도현 씨예요. 네. 그래갖고 근데 윤도현 씨는 굉장히 사회적 발언이 센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류의 윤도현의 사회적 발언을 통해서 윤도현이 일종의 뭐 그 진보적인 행사를 한데 정말 휩쓸었었거든요. 이렇게 휩쓸을 수 있는 힘, 이거를 메이킹 해주는 힘이 이제 탁현민한테 있었다. 되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저는 탁현민 씨는 사실 공연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뭐 사회적인 합의랄까 뭐 메시지 구호를 끌어내는데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진보 정권에서 탁현민 하게 된 계기는 뭔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것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왜 탄생을 했습니까? 노무현의 가치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부정이 됐다면 문재인은 탄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9년 5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죠? 충격이었어요. 충격인데 충격이 가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그 투신을 했기 때문에 야 자기가 뭐 캥기는 거 있으니까 이게 자살한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사람이 얼마나 쫄렸으면 자살을 했겠어. 쪼였으면. 그렇죠.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쪼임에 사람들의 죄책감을 거기다 불러넣습니다. 뭐냐? 너네가 진보 대통령을 뽑아놓고 너네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지몸미? 사람들한테 그렇죠. 지몸미라는 마음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냐면은 2009년 6월 21일에 성공회에 대해서 노무현 다시 보기라는 일종의 그 바람이 다시 분다? 그렇죠. 그 저 노무현 추모 콘서트가 열려요. 다시 바람이. 자 노무현은 그 대통령의 서거를 일종의 그 추모 열기. 그 추모는 반성적 추모예요. 내가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것도 비판하고 저것도 비판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그건 잘못한 게 아니라 보수 언론의 획책이었고 우리가 다시 노무현을 제대로 살려야 돼 라는 게 그때 바람이 불어서 계속 그 노무현 추모라는 한 줄기가 쭉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정철 그 전 비서관이 2011년에 문재인 운명이라는 원고를 줍니다. 그게 그 다음에 책으로 출간이 됐는데 이 책을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정말 뉴미디어 정책에 관한 한 거의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어떤 인터넷 활용. 낙곰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20대들한테 낙곰수, 10대, 20대들한테 낙곰수는 과거 70년대 저 40, 50대들한테 KBS 뉴스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낙곰수에서 그렇게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다 진실이 되는데 여기 뭐 많이 아시잖아요. 정봉주, 주진우, 뭐 김어준, 김용민 이런 분들이 여기서 주축이 돼서 아이들의 귀를 확 잡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유명한 그 삼보일법 퍼포먼스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 저 환경 지킴이를 하겠다고 해서 조계종에서 삼보일배 세 걸음 걷고 이렇게 절하는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삼보일법이라는 거는 세 걸음 걷고 뭐 엿먹어라 뭐 손행이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MBC에서 과거에 뭐 김재동 씨나 김미아 씨 같은 분들 출연 금지시킨 리스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방통위나 아니면은 저 MBC 사장 물러나라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탁현민의 가치는 그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 바로 노무현에 관한 추모, 반성적 추모 더불어서 노무현을 우리가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문재인은 정말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열기를 만들어내고 알겠습니다. 이런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김노배 노문화부장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탁현민의 이미지 메이킹이나 이런 게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을 줬고 그다음에 그게 정말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를 했다고 보세요? 기여를 하고 있고 네. 극적인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죠. 그 진보 정권은 본질적으로 이 환호성 정치를 하는 거예요. 환호성 정치. Deafening cheers. 불어로 악불로 띠스망. 이게 귀에 항상 울려야 신바람이 나는 거거든요. 어디선가 박수를 계속 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지금 드러나는 것은 광장이나 길거리여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드러나는 건 인터넷 공간이거든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탁 선임 행정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년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잘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날씨도 꿉꿉하고 되는 일도 없고 이럴 때 바라는 게 반전이 있는 삶이에요. 강남 스타일의 오빠처럼 반전이 있는 여자. 이 반전 드라마틱한 얘기를 무대로 끌어내는 능력이 가진 입안에 든 혀.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의 탁현민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면세점 뒤집어지고 있죠. 4대강 뒤집어지고 있죠. 오늘 아침에 수리원 헬기 뒤집어지고 있죠. 가장 드라마틱하게 뒤집어진 게 박정희 대통령 김우표 또 한 번 뒤집어지죠. 원전 중단, 사드 대검치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드라마. 그거를 물론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뒤지는 사람은 브레인이 따로 있겠는데 그걸 마사지를 해서 꺼내는 작업은 타켄민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 정책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한 것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제 절차의 정당성, 소위 듀 프로세스 로라고 저희가 법학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유식하다. 근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절차의 정당성과 과정의 정당성이 굉장히 네. 중요한데 네. 지금 김선박에 계신 그 모든 정책들은 사실 이게 절차의 정당성에서 문제 투사가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나라를 정상화시킨다, 그 다음에 적폐청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포장을 해가지고 여론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네. 그런 걸 하는데 그 이미지 소위 말하는 불법이라고 제가 뭐라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투성이인 절차를 갖다가 뭔가 새로운 나라를 갖다가 만드는 그렇죠.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네. 것이 바로 탁 행정관이 예. 지금 하는 거. 우리 가령 브레우스를 갖다가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그렇죠. 소통한다, 그 다음에 뭔가 정상화시킨다, 사람들한테 직접 다가가지고서 국민 속에서 뭔가를 갖다 자기가 총의를 끌어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런 것들이, 그럼 제가 아까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 가령 SNS로 해서 계속 대통령의 일상을 갖다가 지금 맞습니다. 보여주잖아요. 네. 그 다음에 첫 출근 청와대 할 때 그 영부인이 끼고서 뭐 여봉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청와대 직원들 식사, 그 분식식당에 가서 불시에 가가지고 식사하면서 보여주는데 그거를 식판. 여과 없이 다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청와대 그 대통령 집무실 옮겼는데 거기에 상황판 설치해가지고 일자리 상황판 딱 해가지고 대통령이 짜자잔 해가지고서 그 오프닝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탁현민 씨가 모든 걸 다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 탁현민 씨의 어떤 큰 구도와 그런 데서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그거는 대통령의 소위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 정책. 그러니까 부산 상남자의 어떤 거칠고 좀 투박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그거를 교묘하다는 표현이 제가 너무 나쁘게 표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친근하고 그다음에 뭔가 정상화를 시키고 뭔가 극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상황을 반전시키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거기에서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깊은 네. 고뇌가 네.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미지 정치의 가장 코어 부분에 의전 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이 사실은 의전 실장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 갑자기 결정적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딜레마가 역설이네요. 역설적인 거죠.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탁일병 구하기에 그 중대장을 하나 불러오는데 그게 양정철 씨고 또 다른 중대장을 하나 부르는데 그게 김경수 의원인 거죠. 하여튼 이 진보 정권의 나영석 PD잖아요. 그렇죠, 탁현민 씨가. 그렇지. 응? 죽인다 이 죽여. 나영석 씨가 기분 나쁘니까. 더 좋을 수도 있고. 좋아. 이 나영석 PD를 그러니까 위에 방송사로 치면은 은퇴한 CP나 이런 분들이 그 영석이 제주에 있는데 그거 갖고 그래요. 얘 좀 봐줘요라고 지금 하는 게 양정철, 김경수 이 두 양정철 씨가 뭐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저 7월 초에 들어왔잖아요. 네. 과거에 예예예 뭐 아들 뭐 군대 문제 때문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과거에 잘못한 건 맞는데 과거 일이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경수 의원은 야 얘는 진짜 정치 안 하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제주도 내려했던 거 네가 이 정권 만드는데 기여를 했으니까 끝까지 잘하게 해야 된다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을 일부러 끌어올려줬다. 그리고 이 상상적인 예술가로서의 상상을 그냥 글로 썼을 뿐인데 실행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안 된다. 책 내용. 근데 책 내용도 사실 이분도 억울한 게 있어요. 탁현민 씨도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나만 얘기하시죠. 네. 왜 이를테면 뭐냐면 뭐 가슴 작은 여자들이 등과 가슴이 구분되지 않은 여자가 탱크탑을 입는 건 테러당한 기분이다. 네. 이거는 저도 기분 나쁩니다. 저는 탱크탑 입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기분은 나쁘지만 진짜 이분한테 좀 억울한 얘기는 뭐냐면 뭐 이 사람이 성매매를 뭐 인정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유흥의 궁극 목적은 잠자리다. 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만나서 뭐 잠자러 간다. 마시고. 동방예의지국의 아름다운 풍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문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거는 내가 성매매를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성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를 비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탁현민이 성매매를 무슨 뭐 찬양했다라든가 인정했다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타케멘 씨의 발언이 상당히 부적절한 것들은 있었지만 이 부적절성이 또 과도하게 그 지나친 그 페미니스트적 경향.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의 모든 이 사람은 과거에 사실 예능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자격으로 쓴 글까지 매우 엄정하게.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저 뭐 에로틱한 표현은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여성 혐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가 바로 양정철 씨의 처신인데요. 네. 이제 2주간 일정으로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다들 기억할 겁니다. 양정철 씨 떠날 때 대통령이 울면서 손에 붙잡았는데 떠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앞으로 한 1, 2년 동안에는 청와대 근처에 뭐 모습이 그림자도 안 비칠 것처럼 네. 그렇게 멋있게 떠났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필요한 국면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구원투수가 양정철 씨 같아요. 네.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도 밥 먹자고 콜을 했다면서요. 네, 안 그랬더니 뭐 먹었대요. 양정철 씨가 네. 아이고 밥을 같이 먹는 거가 누가 될 것 같다면서 네. 또 사양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만났어요. 잘하고 있어. 네. 이런 또 멘트가 공개가 돼요. 네.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저는 좀 저희가 실장 만나서 네. 왠지 타케민 씨 부탁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양정철 버텨야 씨 된다. 문제는 한번 우리가 한번 네. 나중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마지막 결론으로 짧게 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결국 탁현민을 버릴 것이다 안 버릴 것이다 김선배 어떻게 보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탁현민이요. 아마 손가락 하나 자르는 게 더 쉽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80% 고공행진. 여기 어떤 절대적인 버팀목 역할을,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탁현민이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것이다. 박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필요가 없다. 네. 그냥 계속 가져가도 아니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은 정무직이잖아요. 대통령 필요해서 뽑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버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탁현민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을 너무 이쁘게 해. 보셨어요? 네, 아니 지난번에 인터뷰 길게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모든 것은 나에 국한된 일입니다. 요만큼이라도 나의 일과 대통령을 연결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이뻐.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천하의 인재를 얻은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에 들어오는 암적인 요소를 갖다가 얻은 것인지 저희가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